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합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라며 영속적인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네, 백악관에서 의료비 절감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들의 이란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목표물의 75%를 타격했다면서 지금 당장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합의를 원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2주 동안의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이 무기를 보충했을 수도 있지만 또 미국은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 재래식 방식만으로도 완전히 초토화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ir, would you use a nuclear weapon against Iran? You posted on Truth Social a few weeks ago. We don't need it. Why do I need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No, I wouldn't use i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 used by anybody.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해야 해협이 열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And it'll open when they make a deal or something else happens that's very positive.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죠.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 규모를 3배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라면서 미국과 동맹 또 전 세계에 유익할 때만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종전을 바라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비난하면서 결국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게 타결될 거라는 메시지로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도 말이 자주 바뀌어서 이제는 뭐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미군이 인도양에서 유조선을 또 납포했는데요. 휴전 기간 동안의 해상 봉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겠죠. 네, 미 국방부는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머제스틱 엑소에 대해 실시한 해상 차단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승선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에 헬리콥터 2대가 이 머제스틱 엑소호로 접근해서 특수부대원으로 보이는 무장병력이 갑판에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제재를 받는 세력은 공해를 방패로 삼을 수 없다며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단속 활동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전 세계 공해로 대이란 해상 봉쇄를 확대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CNN은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문제 삼아서 2차 협상을 거부했는데 이런 해상 봉쇄 확대가 이란 입장을 더 강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ממתינים לאור ירוק מארצות הברית, בראש ובראשונה כדי להשלים את חיסול שושלת חמינאי, יוזם תוכנית ההשמדה נגד ישראל, ואת מחליפי המחליפים של מנהיגות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이란 관련 매체는 미국과 휴전 이후 처음으로 테헤란 곳곳에서 이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는데 누가 어떤 공격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3주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연장 논의를 위해서 2차 회담을 오늘 백악관에서 열었습니다. 양국은 지난 14일 4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협상에 나서서 16일 열흘 휴전을 발표했었죠.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주재로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주미 레바논 대사가 회담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이 회담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휴전을 3주 동안 연장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 양측은 휴전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언론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속출했고 헤즈볼라도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해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소년이 이번 전쟁으로 숨졌다면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교황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Non posso essere a favore della guerra e vorrei incoraggiare tutti a fare gli sforzi per cercare risposte che vengono da una cultura di pace e non di odio e divisione. 이번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2,300명이 숨지고 7,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 상한선을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전국 기름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유 평균 가격은 2,0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속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3차 이어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제품의 공급 가격은 지난달 27일부터 6주째 묶이게 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정부는 유가 불안 상황과 수요 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해 동결을 택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휘발유는 8%, 경유 14%, 등유는 2%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동률을 적용하면 휘발유의 최고 가격은 100원, 경유는 200원 이하 여력이 있었지만 앞선 최고 가격 고시 때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던 데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 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정부는 또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 제품 비중이 5%가량 되는 만큼 최고 가격을 동결해 물가 상승 여지를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가격이 유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당시 판매가 2,000원대 초반을 예상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아직 완만한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005원을 기록했지만 경유 가격은 1,999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유가가 이어지는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전과자 수가 가장 많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야권의 가짜뉴스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근거로 둔 통계로는 전과자 수를 산출할 수 없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전과자 수 발언은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던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이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384명 정도였는데 독일은 769명, 덴마크는 892명으로 2배 이상 높았고 이후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1,460명으로 김 의원이 밝힌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수치는 1년치인 만큼 한 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아본 전과자 수를 파악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긴 어렵다며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를 해당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미국의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이 지난 1월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쿠팡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역시도 로비와 연관된 게 아닌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로비 활동이 합법인 대신 누가 누구에게 왜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게 돼 있는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 보고서.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1분기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쿠팡의 의뢰로 활동한 워싱턴 DC의 로비 업체는 7곳으로 6곳은 총 69만 5천 달러, 한 곳은 5천 달러 미만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쿠팡 INC의 지출 금액만 봐도 정보 유출 사태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정관계 상대 로비 자금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비 대상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물론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과 미국 상하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중소기업청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쿠팡을 차별했다며 쿠팡에 미국 투자자들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이후 실제로 조사에 들어간 미 무역 대표부도 로비 대상 중 하나입니다. Our actions and the agreements we are forging with you, our trading partners, are disrupting a status quo that has become economically unworkable and politically unacceptable. 특히 벤스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에서 쿠팡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사이에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쿠팡 측의 로비를 받고서 이처럼 언급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로비 업체들은 한국 등 동맹국과 미국 간 경제적 관계 강화 노력에 관한 논의가 로비 목적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관기를 통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네요. 오늘도 예년부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거죠? 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7도 정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은 다소 덥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출근길에는 겉옷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맑은 날씨 속 고온이 더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 이어 중부지방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보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부, 또 서울 등 일부 중부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밖의 지역으로도 또 한 차례 특보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5도, 광주 11.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과 전주 25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